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 청와대가 배우다. 이런 설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기념사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김원웅 광복회 회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회장님 먼저 이거 소감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봉오동 예. 전투의 주역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자, 카자흐스탄에 서거하신 지 78년 만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홍범도 장군이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예. 그분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의 평가나 이것이 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홍범도 장군을 위해서 모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가슴 속에 그 홍범도 장군의 삶 한치도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 회장님께서 그저께 기념사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이제 야권에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이승만, 박정희 등 역대 정부 친일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하신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또 보수 야권을 친일파 정권으로 이제 비난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념사 원고는 어떻게 작성하신 건가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김 회장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 보수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 보수의 핵심적 가치는 사실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좀 아베나 스가에 대해서 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불편하지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보수 세력은 그러면서 일본 자체의 민족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한국과 일본 관계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오히려 일본 편 들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미국 편을 들고 이게 진짜 보수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그걸 스스로 보수가 아닌데 그 보수로 위장해오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끌고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 광복회가 정면으로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깃발을 들고 나오니까 지금 그런 가짜 보수들이 좀 당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짜 보수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항상 일본 편 또는 미국 편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사대주의 아닌가요? 그러면 보수라기보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언론이 하는데 보수 진보가 국제사회에 전 세계 어디도 통용되지 않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가 친일이나 또는 친미나 이게 강대국의 이해에 맞춰서 사실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들이 보면은 과거의 조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조국이 미국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미 관계에 갈등 생기면 미국 편 들거든요. 이건 진짜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광복회가 정면으로 민족 정통성 문제 제기하고 친일청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앞두고 큰일 났네.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표현하신 게 이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이 정권을 이제 친일로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런 발언을 보니 이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친일 반민족 권력을 부정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오히려 강조한 겁니다. 우리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예.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는 것이 그런 걸 주장하자. 그런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 예. 근데 그걸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런 건, 야, 이 보수라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해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있지 않고 조선 총독부에 있거나 미군정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오히려 듭니다. 제가 진짜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일제 조선 총독부에 있습니까? 그럼 미군정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말하는 정통성이 무슨 의미를 약하느냐. 정통성이 제일 반민족세 좋아하는 정통성이 그것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반한다 헌법상의 그런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냐. 저는 오히려 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일을 비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위헌 세력이에요. 위헌 정당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 김원웅 회장님.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의 그 영웅으로 불리는 고 백선엽 장군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대조하셨습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각 이 부분을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죠.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예. 저는 한국 전쟁 때 백선엽의 그런 그 영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 내용이 사실 지금 몇 명의 중요한 아주 증언들이 나오는데 백선엽 씨가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장을 한 30년 했어요. 그것도 자진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좀 상당한 부분을 조작하고 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일본군 출신 중심의 한국 전쟁사의 미화에 앞장섰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백선엽을 우선 우리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거기서 백선엽이가 1사단 사단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6판 식용사 이런 게 나왔거든요.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6판 식용사 일제시대 때 6판 삼용사를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요. 근데 6판 식용사라고도 이름을 10명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여러 명이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방송도 나오면서 내가 6판 식용사라는 내가 누구인데 아니다. 나는 그런 데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작을 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옛날 백선엽에 대해서는 좀 그 한국전쟁의 영웅이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러운 객관적인 자료를 그 입증을 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즘 백선엽이가 이때 때에 간도될 때라고 하는 건요. 일본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전문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자원 입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원 입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국군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그런 것이 그래야 되는가? 그럴 때 고민이 없는가?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전 국민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회장님, 사실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좀 논란이 일어났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무슨 당부는 없었습니까? 내용 관련해서 기념사 내용 관련해서? 저희들이요. 좀 약간 우리끼리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에 광복회장이 돼서 8.15 광복절 행사에 기념사를 최초로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광복절 행사를 담당한 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에는 실무자들이 저희들이랑 한 보름 전부터 서로
장소는 어떻게 하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때 그쪽의 실무자들이 한 얘기가 저보고 광복절 기념사를 3분만 얘기를 해달라. 예. 그리고 그 3분 동안은 원고를 1년에 달라. 네. 그러면 청와대에다 보고를 해서 그걸 수정해서 해주겠다. 예. 제가 그걸 딱 거절했습니다. 아, 3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누가 감히 그거를 수정하느냐. 내가 그 광복회장의 원고를 예. 청와대에다 주고 뭐 하는 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올해가 3번째인데 예. 그런 관철된 입장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리는 없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올해는 내년은 제가 이제 기념사를 할 때 알았어요. 예. 그 당일날 같은 시간에. 그런데 네. 올해는 코로나 국면이니까 녹화를 하자고 제안이 왔어요. 이틀 전에. 사전 녹화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응했어요. 또 코로나 국면이니까 그런 건 서로 협력하자. 예. 그래서 응했는데 녹화하는 현장에는 보니까 그 행안부에서 지정한 영상 제작 전문가들이 좀 와 있더라고요. 아, 카메라도 여러 대 왔고 그래서 영상 제작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나중에 끝나고 그 10분 동안 제가 9분 17초 동안 하고 나서 나가는데 이제 어떤 젊은 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행안부 여기 담당자입니다. 인사는 제가 받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 청와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길이 제가 한 열댓 명 같이 있었으니까 다 확인 안 했지만은 그 청와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기념식 말씀하신 거는 뭐 청와대에서 내용 관련해서 뭐 좀 고쳐달라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하신 대로 쭉 하신 거네요. 며칠 전에 그걸 했으니까 그 뭐 공무원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거 원고를 뭐 자기들 행안부 내부분한테도 전달하고 또 청와대 전달을 뭐 이런 내용이라고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보고 뭐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쳤으면은 다시 녹화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그대로 했거든요. 회장님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문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공사 독재 시대의 발상이에요. 사실요,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따로 있고요. 또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후손들이 국민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념사는 또 마땅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점검하고 압력을 가해서 이걸 고쳐라 원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 독재 정권 시대나 있었지. 저는 그 발상 자체 왜 청와대에서 그걸 왜 안 했느냐. 이것 자체가 자기들이 훨씬 낡은 방식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탁현민 비서관이 뭐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 내용 관련해서 탁현민 비서관과 좀 소통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것도 없었고, 아, 알겠습니다. 자, 김 회장님 그리고요. 그 회장님의 그 모친 관련해서 뭐 가짜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풀렸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국가보훈처가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을 가지고 점검을 다 했어요. 점검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행정착오만 좀 있었다. 그 기록 같은 거 하는데 기록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행정착오만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었습니다.